XRP is at the heart and soul of what Ripple is doing. At the end of the day, we want to do things that are good for the XRP ecosystem. We want to build trust in XRP, we want to build utility in XRP, and we want to build liquidity in XRP. Each of the acquisitions we do, in one way or another, we believe it will do those things. Now, 바로 지금 월스트리트의 톱티어 플레이어들이 리플 역사상 보기 드문 규모의 자본을 붓고 있습니다. 금융계의 거대한 성체라 불리는 포트리스, 헤지펀드 판을 흔드는 시타델, 디지털 자산 투자의 선구자 판테라 캐피털까지 이 이름들이 시장에서 지니는 무게감은 말로 다 담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물급 자본이 무려 5억 달러를 투입하며 리플의 기업 가치를 약 400억 달러로 평가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한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강력한 자본의 물줄기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종착지는 바로 리플이 구축해온 차세대 금융 시스템의 심장, XRP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주제는 이겁니다. 왜 월가의 스마트머니가 지금 이 타이밍에 그것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XRP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전략적 자금 흐름이 크립토 업계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핵심을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의 인터뷰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 하나를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리플이라는 회사는 그동안 흔들림 없는 전략축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는 점입니다.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핵심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선보이는 모든 행보, 그 이면에는 늘 분명한 중심축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전략적 움직임은 XRP 레저, 그리고 특히 XRP 토큰 자체로 귀결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리플의 궁극적 목표는 XRP 레저 생태계를 키우고 XRP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뜻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표현을 빌리면 리플은 3차원 체스를 두듯 언제나 몇 수 앞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들이 취하는 모든 액션은 최종적으로 XRP로 이어지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리플이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그것은 곧 XRP 생태계 확장과 가치 제고를 위한 한 수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리플 마스터카드 협력 발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겁니다. 리플이 마스터카드, 웹뱅크, 제미니와 손잡고 RLUSD 스테이블 코인 기반 신용카드 결제 정산을 실제로 XRP 레저 위에서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판을 흔드는 변화라 할 만합니다. 리플의 공식 발표에서도 이렇게 못 박습니다. 결제의 미래가 지금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초기에는 제미니의 XRP 크레딧 카드에 한정되어 운영되지만 이는 단순한 파일럿이나 기술 검증 수준의 시범 사업이 아닙니다. 레저 네트워크 위에서 진짜 상용 트랜잭션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첫 실전 사례라는 데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기존 레거시 결제 인프라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스터카드는 훨씬 낮은 운영비로 더 투명한 자금 흐름과 실시간 자산 위치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규모 확대를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제대로 작동이 확인되면 확장은 필연입니다. 효율을 외면하거나 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결국 이건 실제 결제입니다. 테스트 환경이 아닙니다. 더미 트래픽을 돌리는 실험도 아닙니다. 마스터카드의 실제 결제 트랜잭션이 XRP 레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모습이며 그 미래가 이미 현재형으로 가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전면 확산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기업이 더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한 시스템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미래를 위한 실험이 아니라 결제 산업 구조 자체의 변곡점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별 결제 단건이 아니라 발급기관과의 대규모 배치 정산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는 초당 6,000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이 모든 건을 온체인에 실시간 기록하는 건 현실적으로 버겁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충분히 확장 가능합니다. 거래량과 네트워크 수요가 커지면 검증 노드와 인프라를 늘려 처리 용량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누군가는 부담해야겠죠. 마스터카드가 지불할 수도 정부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누적된 여러 거래를 묶어 한 번에 XRP 레저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현 네트워크 성능을 고려하면 매우 현실적이고 영리한 접근입니다.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제 결제 데이터가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스케일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또 하나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 공개형 DEX가 아닌 허가형 DEX를 쓴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규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제 시스템은 KYC를 마친 허가형 DEX를 활용합니다. 퍼블릭 DEX만큼의 즉시 유동성은 아닐 수 있지만 안정성과 규제 대응 면에서는 훨씬 현실적이고 구현 가능한 모델입니다. 기관 주도의 대규모 유동성 풀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될 것이고 자금은 점차 온체인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가 온체인에서 직접 실행되는 단계에 오르면 중간 거래소를 거칠 필요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지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말하자면 전 과정이 네이티브 온체인으로 전환되고 브릿지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진정한 비용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의 발표는 그 구조로 진입하는 첫 실질적 디딤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더 이상 큰 뉴스는 없겠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한 번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 라운드가 공식화됐고 리플의 기업 가치는 무려 40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투자와 파트너십에 참여한 기관 라인업만 봐도 심장이 뜁니다. 포트리스, 시타델, 판테라, 갤럭시 등 월가 최상위 자본이 총집결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150억 달러 수준이던 기업이 SEC 이슈 종결 후 1에서 2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는 리플이 커스터디, FX, 결제 인프라 등으로 비즈니스를 다각화하고 XRP를 핵심 자산으로 보유한 디지털 트레저리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방증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리플의 기업 가치는 그들이 보유한 XRP 물량의 비례에 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백억 단위의 XRP를 보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는 훨씬 더 높아져야 마땅합니다. 리플은 세계 최대급 디지털 자산 금고를 운영함과 동시에 커스터디, 결제, 외환 결제망 등 다수의 사업을 빠른 속도로 확장 중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전개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게 대체 왜 중요하냐, 그냥 리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XRP 레저와 XRP 토큰으로 귀결된다. 리플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M&A와 사업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XRP 생태계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언젠가 리플이 XRP 매각을 완전히 중단할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마도 몇 년 안, 특히 기업 공개가 이뤄지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수많은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모두가 궁금한 질문 하나, 리플은 언제 상장할까? 제가 리플의 IPO를 손꼽아 기다리는 핵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장이 성사되면 리플은 기업 구조, 재무 상태, XRP 레저 관련 운영 데이터까지 모든 것을 정기 공시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XRP 레저의 내부 작동을 훨씬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XRP 보유자에게 강력한 신뢰 요인이 되겠죠. 물론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투자자들은 일본 대형 금융그룹 SBI가 체인링크를 도입했으니 이제 XRP는 필요 없다는 오해를 퍼뜨립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에 대한 오독입니다. 체인링크는 실세계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오라클 서비스이고 XRP 레저는 결제 정산을 처리하는 레이어 1 네트워크입니다. 둘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리플의 결제 인프라가 커질수록 오라클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체인링크 같은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즉, 이는 XRP의 약점이 아니라 생태계 확장의 자연스러운 진화입니다.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ETF 승인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신중히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들은 개별 코인을 직접 매수하기보다는 상위 코인 바스켓 ETF를 통해 시장에 들어오는 흐름이 강해질 겁니다. 상위 12, 22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 DApp 중심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형 상품이 주목받겠죠? 대신 상위권 바스켓 ETF로 크립토에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ETF는 대개 시가총액 가중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XRP처럼 상위권 자산은 자동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레이스케일의 Efficient Global Unstoppable 펀드 같은 상품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며 마케팅에서도 XRP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XRP가 핵심 포트폴리오로 편입되어 있는 셈이죠. 이는 단순 편입을 넘어섭니다. ETF라는 제도권 채널을 통해 법정화폐가 직접 XRP로 유입되는 파이프라인이 생긴다는 의미니까요. 체인링크 설립자는 말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무려 80%에 달한다고요.
올해 내 통과가 최선이지만 내년 초가 되더라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일단 법이 확정되면 이후 행정부가 바뀌어도 임의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 상원 의원들과 감독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최종 조율 중인데 이는 엄청난 진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 애널리스트 폴 베런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규모가 무려 3.8조 달러에 달합니다. 비자의 3배, 페이팔의 27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곧 미래입니다. 이제 돈과 가치가 블록체인 위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기축자산, 즉 비트코인과 XRP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트워크의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된다는 뜻이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시장 구조를 통째로 바꿀 핵심 축입니다.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부문 매출이 300% 증가하며 가이던스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기업의 실적을 넘어 크립토 산업이 주류 금융을 견인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전혀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들까지 직접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더 이상 규제자 역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채굴 인프라에 직접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비트코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했듯 XRP 레저 역시 결국 같은 방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 소규모 그룹이 노드를 운영하는 초기 국면이지만 머지않아 대기업과 국가 단위의 대규모 인프라가 그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이는 2G 피처폰에서 5G 초고속 스마트폰 시대로의 완전한 전환에 비견됩니다. 신뢰성과 투명성 이슈 때문에라도 분산형 기술을 외면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자본, 마스터카드 결제 시스템의 가동, 국가 차원의 인프라 신호까지 오늘 리플과 XRP를 둘러싼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미래를 향해 정교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처럼 리플의 모든 길은 결국 XRP로 수렴됩니다. 이제 XRP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